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환경국 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덕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에 관한 것은 지금 환경과 일자리를 빼놓으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환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요? 예. 환경은 환경이라면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인재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환경이 좋아야지만은 또 시민 생활하는데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지금 환경과 일자리를 계속 사업 업무 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본 의원이 딱 집약된 게 있습니다. 환경은 인류의 미래다. 그리고 일자리는 생명이다. 이러한 문구가 딱 정립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환경과 일자리는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영순위에 다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그래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추진을 앞서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최종 보고가 끝나고 양주시 미세먼지 원인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 지금 요약 보고서를 본 의원이 쭉 훑어보니까 나름 여기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지금 한 1년 6개월에 걸쳐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억 6천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죠? 네. 이거에 걸맞게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펼쳐나간지 간략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세먼지 연구 용역이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에서 최종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세부 강론에 실행 계획이 여러 분야로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획 연구 용역을 해서 원인 분석 및 향후 어떠한 처리 방향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양주시에 맞는 환경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만 할 것이 아니라 네. 민도 같이 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은 이게 협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제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야. 여기 아까 요약 보고서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 양주시가 미세먼지 인식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했더라고. 그래서 따르면 양주 시민은 양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활동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 설문지 대답이 잘 모른다가 253명, 52.6%, 그 다음에 보통이다가 174명, 36.2%,
잘 알고 있다가 48명 10%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뭔가 잘 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안 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50%가 넘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늘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잘된 행사고 짜임새도 좋지만 결국은 많은 시민이 참석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아무 효율적인 문제나 예산을 투입하고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좋은 지적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설문도 해서 우리 용역에도 담았지만은 그런 시민들이 좀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일자리라든지 뭐 그런 데서도 말씀 주셨듯이 홍보 같은 게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이런 건 이제 지금은 뭐 관주도로만 해서 뭐 환경 행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협치를 해서 해야지만은 이런 장기적으로 이렇게 환경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주안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꼭 하시고 시민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방송과 홍보물 등을 해서 다양한 SNS와 이러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신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양주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협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이 앞서서 잘 진행하시면 민도 함께 우리 시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속에 동참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시민 참여형으로 주도로 해서 하여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세먼지 시민 감시단도 있지만 감시단 구성에 있어서 연령층이라든가 이게 지금 제대로 반영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늘 얘기하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연령층 골고루 그다음에 성비 균형 있게 이런 것들이 잘 되어져야지 미세먼지 시민 감시단 역시 그분 구성도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민 감시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시에는 미세먼지 없는 양주라는 시민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좀 활용해서라도 미세먼지 없는 그러한 양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꼭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이 시민 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그 역할을 우리 관이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또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44쪽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줬는데 지금 신규 사업이 14개소가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된 건가요? 올해 신규 사업이 2020년에요. 네. 신규로 발굴한 게 14개소에 대해서 하고 발굴 있어요. 이미 된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총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좀 합해서 전에보다는 많이 늘어났죠. 네, 저 현재 지금 92개소로요. 많이 지금 계속 점차로 매년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대개 사업 내용들이 이제 맞춤형 사업들이 줄을 이루고 그다음에 돌봄 공간 조성,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청년 공동체 활동 이러한 것들이 줄을 이루는데 여기에 또 다른 본의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지원 대상자들이 자기 스스로 공모 사업을 해서 노력을 해서 선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다수의 참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주십사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실시해 주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제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회적 경제센터를 통해서요, 저희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창업 교육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공모 사업에 도나 저희 이제 시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뭐 신청서, 이력, 작성 방법,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지역 특화 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함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는 덕이 다양한 방법으로 뭐 마을 교사 양성이라든가 신경력 중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올해는 교육이 그런 게 빠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구집이 그런 것들을 작년에 했던 거를 올해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 마을 교사 양성 사업 같은 거는 저희 이제 그 지역사는 맞춤형 사업으로 해서 저희 작년에 이제 공모 사업을 했던 건데요. 올해는 이제 그 교육노동부에서 이런 교육 쪽은 좀 많이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저희가 이제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는데요. 그 외에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 다양한 지원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경기도라든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양주시 이러한 기관들의 공모 주관들이 펼쳐지는데 특히 본 의원이 그 교육에 추가하고 싶은 교육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생명 중심의 가정을 다루는 그러한 교육을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예,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셔서 뭐 마을 돌봄도 중요하고 다른 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과 생명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들을 추가적으로 교육 과정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진행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뭐 부분적으로 보니까 호흡 피해 소상공인 구호품 전달을 13개소에 하셨는데 지원 물품이 뭐였나요? 이건 금전 지원입니다. 금전 지원. 금전 지원. 예. 예. 선정 기준은 13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많았을 텐데. 호우 신고 들어온 거에 있어 현장 출장 가서 복명하고 네. 그러면 총 신청 들어온 개소수는 엄청 많았을 텐데 거기서 13개소를 추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소였나요, 신청은? 중소기업 말고 소상공인은 지금 저희 14개소인데요. 그중에 네. 13개소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소만 탈락한 거예요? 한 개소 그러면? 같은 경우는 피해가 뭐 장판 정도 젖은 거기 때문에요. 그랬군요. 앞으로 이 소상공인을 향해서 경제 상황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 지원을 꼭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해서 맞춤 지원을 활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5쪽에 보면 경기북부 패션 디자이너 쇼룸 건립 추진에 있어서 2층에 양포동 원단 전시장을 넣으셨는데 소요 예산이 46억입니다. 국비 23억, 도비 11억 5천, 11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양포동이라 하면 양주, 포천, 동두천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2 부담 예산을 꼭 왜 양주시만 부담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경제과장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 섬유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도 그동안 이제 더하고 양주시만 운영하다가 한 3년 전부터인가 그 포천에서는 약 한 10% 정도, 2억 정도 부담했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에서는 한 4% 해가지고 8천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경기 패션 디자이너 업스토어 쇼룸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그 경기 창작 스튜디오에 있는 졸업 디자이너들이 그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양주에서 50%씩 부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나중에 지금 원단에 들어오는 그 업체별로 해가지고 그건 향후에 그 포천시, 동두천시하고
그 부분은 약간 좀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현재는 지금 양주시에서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시비에 있어서 양주시만 부담하지 않고 동두천 포천도 부담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예, 예. 특히 거기 해당하고 안 하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 참여하는 원단 전시장에 참여하는 그러한 업체에게 저기 건당 해서 이렇게 시비 부담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주시만 예산을 소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 관계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넥스트 노멀 시대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폐건전지차 읍면동에서요. 자, 이거 폐건전지 같은 거 뭐 읍면동이나 실과소에서도 해가지고 우리가 요번에도 이제 그 폐건전지에 대한 많이 우수해서 우수사항으로 우리가 수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폐건전지나 우유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그냥 공동주택에서 이제 우리 기관제 근로자가 2명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요일별로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우리 자원회수시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진 않죠. 인력은 뭐 이제 인력이라는 거냐 항상 뭐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좀 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네. 거는 맞죠? 예,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아마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몇 달 전에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님이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아이스팩 수거 사업, 교환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포천 같은 경우가 이제 벤치마킹을 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 양주시도 좀 검토를 해봐라 해서 자료를 드리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팩이 충전할 때 이 미세 플라스틱이어서 땅에 묻으면 이 분해되는 시간이 한 50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가정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5% 정도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하수구에다가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수거 창구를 마련해서 5개를 가져오면 10리터 종량제 봉투를 준다거나 앞으로 계획은 지역 화폐를 보상해 준다거나 그런 계획을 삼고 있으면서 슬로건을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지구를 구하는 큰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야 직원들이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행 사항을 지금 여기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청소년 과장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요. 올해 경기도에서 아이스팩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어서 올해는 7개 시군이 참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포천도 한 군데 해당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내년도 사업에 정식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스팩을 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하지만 일반 주민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실하게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의 예산을 반영해서 아마 진행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중간중간에 저희가 판단해서 의원님께 보고할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부작용도 따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한 한 이런 것들을 앞서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작용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원 의원입니다. 이렇게 오후에 늦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의원님들이 다 많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서너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청년, 이 양주시 청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죠?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사업 계획을 보면 뭐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뭐 창업 사무실, 청년 옷장, 뭐 미디어실, 뭐 작업실 이제 쭉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정말 요즘 특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지만 청년들의 어떤 취업이 가장 어렵고 하다못해 학생들 보면은 알바 자리도 없더라고. 그만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는 그 자체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청년들은 솔직히 홍보를 나름대로 해도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청년들이 어떤 여기에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청년센터가 이제 작년부터 10월 달에 해서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하여서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다 보니까 이제 청년센터에 대한 게 아직 좀 인식이 좀 덜한 것 같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런 행사 같은 게 많이 좀 잠시 상반기에는 좀 중단이 돼가지고 또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청년들이니까 청년들이 많이 접하시는 홍보 매체 쪽으로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홍보 쪽을 중점적으로 많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뭐 청년 대학, 우리 이제 대학이 또 관내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많이 또 왕래할 수 있는 옥정지구라든지 또 양주역이나 덕정역 쪽으로 해서 뭐 전단지라든지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지만은 아예 또 그 청년들이 또 모르고 좀 이렇게 사각지대 같은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더 좀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홍보하는데 계속 좀 쪽으로 강구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 많이 뭐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보면 학교 보면 이제 게시판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대학교에 가면 그죠? 네. 우리 관내 학교뿐 아니라 관내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교로 많이 가잖아, 그죠? 인서울로 그죠? 네. 그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는데 노력도 좀 하셔야 되고 또 그 친구들이 또 원하는 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일자리 참여하는 회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이 좀 좋다 하는 회사들이 참여율은 얼마나 돼요? 이게 뭐 데이터로 제가 그것까지는 데이터는 갖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우리 관내 아무래도 이제 섬유 산업이 좀 많이 기업 회사가 많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근데 청년들이 또 섬유 회사에서 뭐 그런 쪽에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디지털 쪽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취업 창업센터에서도 취업 알선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비대면 쪽으로도 많이 이제 구인 구직이라든지 그쪽으로 지금 계속 안내를 하고 그쪽으로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에 보면 좀 그래도 중견 기업들 이제 몇 개 있잖아, 그죠? 네. 그럼 그런 데서 보면 또 우수한 인재를 원하는데 아는 그 CEO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보수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관내 기업 보면 일단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홍보도 잘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기업 우리가 봤을 땐 참 좋은 회사인데 청년들 눈에는 안 들어와 이게. 근데 그 기업 홍보를 잘 해주셔야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우리가 저 홍보를 기업 홍보도 좀 해주고 또 학생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뭐 학교, 대학의 게시판이나 네.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잖아, 그죠? 네. 그런 쪽으로 해서 다각도로 좀 준비를 좀 더 해주셔야겠어. 네. 좋은 사업인데 조금 아직 인식이 덜 돼 있어. 네, 좀 예.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관내 대학뿐만 아니라 관내 인근 북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그쪽에도 더 좀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네. 더 좀 취업 청년들이 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또 우리 관내에 들어온 기업들도 우수 인력이 양주에 많다는 거를 알아야 또 관내에서 또 많이 또 취업에 대한 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보면 저 패션 디자이너 업스토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섬유 회사가 많다 보니까 업스토어를 통해서 쇼룸 이렇게 하면은 어떤 완성품 같은 것도 이렇게 전시해서 홍보 이런 효과를 같이 누리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직까지 현재 이제 전무하고 이제 경기 섬유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패션 창작 스튜디오 있고 이런 쇼룸 같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제 국비를 받아서 이런 걸 한번 이 쇼룸 같은 걸 한번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건립하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이제 완성품이 좀 부족하나 그죠? 네네. 이런 걸 하면서 기업인들한테 완성품도 좀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제시해서 여기서 전시, 판매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전시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관내가 이제 섬유 이제 완성품이 아니라 인가공 업체, 원단 인가공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원단을 갖고 우리 이제 패션 거기 섬유센터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저 원단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해서 하면은 더 우리 또 원단도 더 고가로 더 잘 팔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내에서 그 뭐냐면 주로 이제 그 임가공 업체가 많으니까 이제 완성품이 없잖아, 그죠? 예, 예. 그럼 관내 원단을 가져가서 네. 완성품을 만드는 네. 타 지역의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예.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원단 홍보를 할 때 뭐 디자이너 와서 이제 패션쇼나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원단을 가지고 완성품이 만드는 완성품을 여기서 전시 판매할 수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그래야 또 여기서 어느 정도 그게 소비가 이루어져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면 다 덤비거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완성품을 해도 여기서 소비가 되더라 하는 그런 인식이 좀 주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그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룸이라는 그런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원단도 더 고품격 원단이 하면 또 섬유해서도 좋고 서로 협업이 되면 더 좋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게 하여튼 뭐 기간을 유치하면 그거를 10분 발휘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질문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72페이지에 보면 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친환경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승강기 에너지 감축 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승강기에 이제 자가 발전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가 발전기는 어떤 뭐 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태양광이 어떤 거예요 이게?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중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요. 자가 발전기를 달므로써 그 왔다 갔다 중력에 하는 거를 그 전기로 이제 모터로 생산해서 전기 발전기? 예, 전기 발전기입니다. 자가 발전기죠. 예, 그러니까 자가 발전기인데 그러면 전기. 뭐 전기로 해서 자가 발전기 예,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지금 축전식이에요 그럼? 예, 축전식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거 축전된 거를 그 아파트 이제 상용화 시설에다가 공급함으로써 에너지가 그럼 축전을 할 때는 배터리 축전할 때는 뭘로 전기로? 예, 전기로 합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제 중력을 하는 거 줄 하나 달아서 중력을 하잖아, 그죠? 그렇죠. 우리가 승강기 탈 때 예.
그것도 어차피 전기자랑. 예. 그랬을 때 효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효율을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저기 2018년도에 덕정 4단지를 저희가 직접 가봤거든요. 예. 거기 데이터를 보니까 연간 그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거로 전후로 비교를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몇 세대로 했을 때? 그게 한 1,000세대 정도. 1000세대에서 연간 1000만 원? 예, 한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네. 그럼 초기 비용은 어떻게 돼? 초기 비용은 배터리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초기 비용은 그 제 설치비. 모양은 이제 한전이랑 같이 가봤는데요. 네. 그 이제 그 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130만 원이요, 대당. 130만 원? 130만 원이요. 130만 원. 120에서 130만 원 정도. 근데 130인데 그 한 대 설치할 때? 예, 한 대 설치할 때입니다. 한 라인 그러니까. 그 한 라인.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1000세대면 라인이 꽤 여러 개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시범적으로 이제 몇 세대를 한 거고요. 응.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면밀히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그 전후의 비교 자료를 그 검토한 결과 이제 그 저희가 신청자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가 발전기가 설치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한 5년 이상 된 저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15층 이상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 수요를 좀 받아갖고 좀 해보고자. 그러면 이건 뭐 저 예산은 그 시비가 지금 그 12억 대당 한 한전으로 돼 있는데 130만 원인데요. 예, 아니, 한전에서 아니, 50만 이거는 원. 12억은 이제 현재 한전에서 몇 층인데 예. 무한정 되는 거예요, 그럼? 같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가용 예산을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그 효과가 이제 많고 에너지 절감이 면밀히 검토해서 또 그 대상 아파트가 많다 그러면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해보고. 아니, 왜냐면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네. 많이 하면 좋을 거 아니야, 이게. 왜냐면 1000세대 1년에 한 저 소비 전략이 그만큼 절감이 된다면 누구나 다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덕정 4단지만 지금 하고 있고요. 한전 직접 개별 사업장에서 한 겁니다. 주택에서. 그래서 이제 한전이랑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번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전후 비교를 해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확대하는 건 올해까지만? 아닙니다. 내년에 내년까지? 해서요. 응. 내년에 해서 이제 그 효과가 이제 검증이 되면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완전한 검증은 아직 안 된 거네. 예,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검증이 되면 지금 여기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제시한 대로 하면은 좋은 조건인 것 같으니까 에너지 요새 보면 친환경 이런 것도 많이 좀 활용하고 있는데 친환경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지구를 살리는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좋은 저 사업을 만드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기본으로 해서 양주시가 특성에 적합한 저감 대책 마련을 하겠다라고 지금 페이지 267페이지에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올려주셨어요. 그 전에 먼저 양주시가 미세먼지 정책은 대책을 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기관장 표창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양주시가 얼마 전에 용역 관리 방안 용역을 주셨죠. 네, 네, 그거에 따른 결과를 도출을 해 주셨어요. 용역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원인 분석을 보니까 산업 분야와 수송 분야, 농업 생활 분야, 비산먼지 분야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맞죠? 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그 양주시에서 가장 대기질이 안 좋은 곳이 하나가 딱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국장님? 최종 보고서에. 제가 지금 최종 보고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저희 최종 보고서 네네. 있는데요. 뭐 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주시 지역 중에 가장 대기질이 안 좋은 곳이다라고 선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남면 지역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저기 광적이죠, 광적. 거기에 보니까 산업 분야, 수송 분야, 농업생활 분야, 비산먼지 분야 4개의 분류로 나눠서 거기에 단 한 번도 안 낀 지역이 단 한 번 그 4개 분야가 다 낀 지역이 광적입니다. 그러하듯이 광적은 상당히 이런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그 어떤 그 양주시의 어떤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거든요. 아침이면 또 안개가 상당히 자욱하게 끼는 곳이 광적하고 백석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한 원인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광적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석상개발이나 능한공단이 있어요. 물론 홍특산업단지도 있지만 홍특산업단지는 어떤 그 미세먼지에 대책을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광적은 능한공단은 예전부터 50년 전부터 거기가 공단했던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뭐 사고 위험도 있고 도출되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그 굴뚝도 굉장히 많은 곳이 광적이에요, 또. 그래서 그러한 지속적 피해를 받은 곳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이제 광적에는 능안천 그 능안공단 지역이 예, 예. 아무래도 지금 의원님도 50년 전 말씀하셨듯이 그게 오래된 이제 공장이 밀집에 하다 보니까 거기 형성이 돼서 이제 그냥 능안공단이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공단은 아니죠, 사실은. 네, 좀 공단은 아니고 이제 그 자연 형태로 해서 공단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떤 미세먼지나 이 여기에 보면 연구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예, 광적이다. 그러면 양주시는 이러한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예를 들면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쪽에 석상개발이나 어떤 레미콘 회사나 그다음에 공단에서 내뿜는 굴뚝이 가장 많은 곳이고 본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14층인데 14층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항상 이렇게 구릉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공단 쪽이나 아니면 그 석상 개발 그쪽에 항상 미세먼지로 인해서 구릉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시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관리 지원 대책을 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소규모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을 한 52개소를 설치를 해주겠다.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를 해주겠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책 등등등등 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예를 들면 대기 오염 대체를 위해서 뭐 취약계층의 공기청정기를 놔주겠다. 물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가정용 뒤에 보니까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겠다. 아토피를 공기질환 취약계층이 아토피 가정이나 신규 공동주택이나 뭐 등등. 그래서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뭐 갑자기 이런 먼지나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잡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환경적 오염이 심한 곳, 지속적 피해를 받은 곳에 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능안공단 지역에는 올해 그 청정연료 전환 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쪽은 이제 그 벙커 시위나 보일러 네. 원목 보일러 이런 걸 하는 데를 청정연료로 해서 도시가스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좀 예전보다 이제 굴뚝에서 나오는 건 좀 저감이 되고요. 그래서 좀 그 지역별로 더 좀 오염이 심한 데는 좀 그쪽으로 해서 좀 전환할 사업을 계속 그러니까 사업소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환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관리 대책으로 그 사후 대책으로 양주시가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저감 및 관리 사업 추진을 하고 어떤 사업장 대기 배출 관리 지원 대책으로 하고 가정용에 뭐로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왕이면 양주시가 전체 다가 피해를 보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러한 오염 물질이나 이런 거를 여지껏 그 받고 있는 여지껏 살아온 그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를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네. 그거에 대한 연구 용역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죠. 어떻게 하겠다.
네, 그런 사항을 용역에서 결과물이 나왔듯이 그런 네. 지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더 저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 적극 알겠습니다. 추진했습니다. 뭐 기업을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기업을 그래도 뭐 다른 데 이사 가라고 할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7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증명하는 오전 시간에 황영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농지 성토 현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물탱크를 해주시고 이동식 살수 시설을 지금 해주신다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이거 5세트를 해서 빌려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여해 주는 거죠. 대여해 주겠다. 네. 그 본의원은 좀 이런 다른 생각을 이거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성토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그 지주 땅 주인이나 아니면 기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책은 정책을 마련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 것이 이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뭐 특별히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살수 물탱크나 이동식 살수 시설을 빌려준다는 것보다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지성토가 예전에는 이제 농지성토가 비산먼지 사업 신고 관리 대상이 이제 누락이 됐대서요. 그러다가 예.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법 관리 대상으로 돼서 비산먼지 신고 대상이 됐는데 예전에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흙의 도로에 흙먼지가 많이 발생을 예. 하는데 저도 몇 번 신고했어요. 네.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보통 이제 백석 지역에 성토를 죄다 했어요. 3분의 근데 1 그게 가량을. 이제 보통 이제 부직포나 이렇게 부직포나가 출구에 이제 부직포를 하다 보니까는 도로에 흙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이런 거를 해서 소규모 이게 좀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이게 뜻은 알고 있어요. 네. 국장님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단속이 좀 시급하다. 왜냐하면 그 백석 고등학교 입구가 그 지역 일대를 어떻게 성토를 한 것 같아요. 백석 고등학교가 전부 먼지로 황토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거를 지주가 하는 거지 무슨 양주시가 이런 것까지 해줍니까? 이제 관리 감독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이 이제 소규모 이게 농지성토하는 부분은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대여를 해서 좀 더 도로 같은 흙먼지를 제거하게 하는 저 새로운 사업으로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예, 뜻은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잘 이런 것도 실행해 주시고 네. 그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떤 그 땅 주인이나 네. 업체를 네. 반드시 단속을 하셔서 이 물을 다 씻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그 땅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관리 감독은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얼마나 효과를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면 친환경 뭐 어떻게 생태 하천 유지 관리를 도랑 복원을 하겠다는데 이 도랑 복원 사업이 뭐예요? 이게 도랑 복원 사업이라는 건 지금 신천이나 덕계천 같은 이제 큰 지방 하천은 하천의 이제 도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개천 쉽게 말하면 실개천. 실개천. 예. 그 조금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올해 한 게 있습니다. 그 대모시 그쪽에 했는데 그거 이제 내년에는 저 능안 이천하고 예, 예. 효천천에 있는 지류, 지천 그 실개천하고 네. 도화리에 있는 그게 3개 하천에 대해서 그걸 이제 도비로 지원받아서 같이 그걸 더 추가를 할 이거는 참 계획입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래식물이나 이런 데게 그 실개천 하천에 굉장히 유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하시고 거기에다가 뭐 이제 그 생물이 살 수 있게 조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거기다가 예쁜 꽃들을 심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외래식물 같은 건 제거하고요. 수생식물을 네네. 식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잘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넥스트노멀 시대의 생활 쓰레기 재활용 기반을 위해서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전자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동주택이나 재활용 자원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자 시스템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생년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순환자원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환경부 네. 장관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올 12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하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내년도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텐데 네. 거길 대비해서 우리 그 관내 공동주택 같은 홍보를 해서요 미리 입력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전국적인 네. 그 일회용품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구축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 지역 같은 데 분리수거를 할 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를 지금 배출을 안 하고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재활용으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일회용품 재활용은 원칙이 집단 거주제는 집단 거주지에서 하는 거로 현재 원칙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는 공공수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공하고 민간업체에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을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예, 예. 이제 앞으로 그 재활용품의 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로 지금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사업은 잘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어떤 저기 방송 매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보니 플라스틱 종류에서도 그 스티커나 이런 거를 붙이는 거는 좀 이 분리수거나 이런 게 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업체나 이런 데 홍보를 잘 하셔서 분리수거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환경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84페이지 보면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업체를 그동안 실적에 보니까 77건을 배출 업소를 지금 이 단속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적발한 내역입니다. 특별한 내용이죠. 이게 그중에 그 폐기물 종류가 어떤 종류가 가장 많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업체들은 사업장 폐기물하고요. 그다음에 네. 건설 폐기물이 주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이랑 건설 찌꺼기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기타 31건은 뭡니까? 위반 내역 중에 기타. 지금 그 법적 위반 사항은 약 60가지 종류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 좀 다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투기 무허가 처리 기준 보관 기준 4가지는 표현하고요. 나머지는 다 기차로 지금 묶어서 사항입니다. 예, 오전에도 정병하는 김정길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해주셨는데 양주시의 창고를 임대해서 거기다 무단 쓰레기를 방출한 경우도 있죠. 그런 적발권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위반 내역은 그 처리 업체에 대한 사항이고요. 네. 아침에 질문하신 사항은 일반인들이 무단 투기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건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땅 주인이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했는데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는 이런 사례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건도 양주시에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무단 투기 처리라고 해가지고요. 별도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지금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이런 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 행위자를 저희가 그 적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 토지 소유주한테 그 처분 사항이 지금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네네. 우리뿐만이 아니고 중앙부처라든지 법을 제정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개선할 점이 지금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많은 고심과 그다음에 그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떤 그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의미에서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좀 행정 절차상 좀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강력하게 좀 정책적인 면에서 검색을 하셔서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이거는 본의 아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플라스틱이나 생활 필름 같은 경우는 폐기물에 속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불법으로 버리면 이것도 단속 대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가을이면 지금 속출되는 민원인데 가로수에 은행나무 잎에 은행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뭇잎도 많이 속출이 되고 이러한 불편함이 조금 속출이 되고 있는데 이 처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장님.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지금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그 관련 부서가 있고요. 네. 가로수하고 그다음에 가로수가 또 도로에 떨어지면 또 도로 쪽하고 연관상이 있어서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관련되는 실과서 몇 개 실과서 같이 이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폐기물로 인해서 그 인목 폐기물이라 합니다. 나무와 연관된 폐기물들은 저희가 주치도에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우려하시는 가로수라는 청소란 부분 지금까지 저희가 큰 문제 처리를 했고요. 앞으로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로수가 작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덩치가 커지면서 떨어지는 어떤 상가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나뭇잎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서별로 협업을 하셔서 잘 처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환경국 수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